이 회의 지금부터 전부 무효 처리하세요. 회의장 안이 순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언 순서를 말하던 사람도 절차를 들먹이던 사람도 그 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시아버지를 내보내라고 한 분. 그분 성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 곳은 주민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 한 사람이 끌려나갔던 바로 그 자리였죠. 지금 이 자리 기록 남깁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항의도 감정도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모든 말을 한 사람이 그저 며느리라고만 불리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회의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의가 아니라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주민회의는 시작부터 묘하게 정리가 안 된 분위기였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문이 닫혔고 앞자리는 이미 누군가들이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자료는 배포됐지만 설명은 건너뛰는 부분이 많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서둘러 안건을 넘기려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 맨 뒤쪽에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회의에 나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갑자기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 설명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문제를 따질 자리가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리는 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통과 절차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설명은 빠져 있었고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형식적으로만 반복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회의 진행자와 아는 사이처럼 보였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메모를 하며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 말과 다른 수치, 애매하게 넘어가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생각도 회의를 멈출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살아온 주민으로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묻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오래 들려 있지 못했습니다. 진행자는 다른 쪽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고 곧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음에도 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건너뛰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이 회의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오래 살아왔다는 것도 발언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회의장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편함이 스치듯 지나갔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누구도 이 상황이 큰 문제로 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 진행 중 조금 귀찮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어긋남이 곧 공개적인 배제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손을 들었을 때 회의를 진행하던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료 화면을 넘겼습니다. 질문을 받겠다는 말은 분명했지만 그 말은 이미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말씀하시게 두시죠라고 할 법도 했지만 그런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스쳤고 어떤 이는 의자를 고쳐 앉으며 뒤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시어버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질문을 하려는 사람이라기보다 회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마침내 뒤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질문은 정리해서 나중에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버지 주변의 공기가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몸을 조금 떼어놓았고 앞줄에 앉은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이 질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설명은 더 빨라졌고 수치나 조건은 당연하다는 듯 넘어갔습니다. 동의 여부를 묻는 순간에도 진짜 질문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 사이에서 시어버지는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주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속에서 자신 같은 사람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잠시 후 회의 진행자는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말은 회의장을 향했지만 시선은 앞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는 곧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시어버지는 이 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실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2단계에서는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공식적인 충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 회의는 그를 불편한 존재로 규정했고 그 규정은 곧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시어버지의 존재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그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는 그가 없다는 전제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바뀔 때마다 설명은 점점 단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검토된 내용, 문제없다고 판단된 부분, 이라는 말이 반복됐고 그 판단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버지는 자료를 보며 몇 번이고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이미 손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려는 순간마다 회의장의 공기가 먼저 그를 막아섰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사람이 작게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그 말에 몇 사람이 웃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느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버지는 더 이상 질문하려는 주민이 아니라 회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의 흐름은 그렇게 그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다시 한번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앞줄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일부러 화면을 넘기거나
목소리를 높여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질문이 나올 틈을 아예 주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시어버지 옆자리는 언제부터인가 비어 있었고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회의가 끝나기 전부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자신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 회의에 나온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확인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는 손을 들기도 전에 끝났고 이견이 있는지 묻는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어버지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의 주관자가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시어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신의 말은 의견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질문을 계속하면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 역할은 이 자리에서 가장 쉽게 배제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도 함께 말입니다. 이제 갈등은 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미 그를 밀어낼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다음 단계는 누군가가 그 준비를 공식화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회의가 막바지로 향하자 진행자는 안건 정리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설명은 끝났고 남은 건 형식적인 동의 절차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쪽은 더 이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시어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짧게라도 질문을 던질 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행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시어버지를 보자마자 회의장 전체가 들을 수 있는 톤으로 회의 흐름을 언급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이 던져진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지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제 시어버지는 조용히 질문하려는 주민이 아니라 회의를 멈추게 한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려 했지만 그 사이 진행자는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고 정해진 일정이 있으며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말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방향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회의의 불편함은 사람이 아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버지 개인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예 다른 쪽을 보며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그만하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어떤 표정도 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니 개별적인 문제 제기는 회의 이후에 따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시어버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계속 서 있으면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앉아 있으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자발적인 퇴장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공개적인 배제였습니다. 회의장 안에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그가 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회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고 그의 존재는 회의장에서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그 순간 이 회의는 한 사람을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하나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이제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 모두가 나중에 그 선택을 다시 떠올리게 될 거라는 사실만은 아직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에게는 그 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가르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미 결정된 자리였구나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다시 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 그는 더 분명한 문제인물이 될 것이고 그 프레임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도 따라붙을 거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을 생각도 지금 있었던 일을 설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회의에서 어디까지가 선이었고 누가 그 선을 넘었는지만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싸우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회의에 나오기 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회의 내용이 이상하면 무리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괜히 감정에 얽히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길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머릿속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회의장 안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순간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져 묻지 않아도 이 상황은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회의에서 드러난 태도와 선택들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조용히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참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회의장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말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나간 뒤 회의장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어색한 정적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자세도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중간에 끼어있던 장애물이 말끔히 치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은 자료 화면을 다시 정리하며 남은 안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이미 핵심 논의는 끝났다는 태도였고 지금은 형식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확신이
목소리와 속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까 있었던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걸 이 자리의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늘 그래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원래 저런 분들 계신다는 식의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다른 누군가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회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방금 내보낸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다시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동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고 이견이 있는지 묻는 말은 형식적으로만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누군가는 작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회의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리됐고 불편한 변수는 제거됐으며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더 이상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의를 주도하던 몇 사람은 이 상황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절차는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기억이 확신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믿음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회의장 밖으로 나간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고 그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떠올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 직접 앉아 있지 않으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자리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정 이야기를 꺼냈고 다음 회의 날짜를 정리했으며 자리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가장 위험한 착각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착각이 곧 어떤 방식으로 깨지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회의장 안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어넣다 말고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일정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 변화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때면 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은 마지막 정리 멘트를 하려다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자료를 넘기던 손이 멈췄고 시선이 화면이 아닌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회의장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리를 정리하다 말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걸음이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오가던 말들이 끊기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태연해 보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절차를 강조하던 그 사람은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의자를 조금 당겨 앉았습니다. 그 행동은 회의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라기보다 자리를 뜨지 못하겠다는 몸의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회의를 끝내자는 말은 나왔지만 정작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 이야기는 끝내 정리되지 않았고 회의장은 끝났다고 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기에도 어정쩡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름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안의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만이 그 변화를 가장 늦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 모든 어긋남의 시작이 회의장 밖으로 나간 그 노인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정리하던 사람의 입이 다시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멘트를 준비한 듯 목을 가다듬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앞쪽에서 짧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행동 하나로 회의장의 시선이 다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몇 번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회의, 지금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 말은 요청도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여지도 없었고 토를 달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은 그 문장 하나로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누군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제 시아버지를 내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회의를 마무리하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답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차를 말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어떤 절차를 꺼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전화는 회의가 끝난 뒤에 제기되는 민원이 아니라 회의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개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 이름도 직함도 이 사람의 위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회의의 주도권은 회의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더 이상 회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기존의 절차나 관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잠시 자리를 옮겨 통화를 이어갔고 그 사이 회의장 안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모두의 표정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회의장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예고 없이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고 감정의 기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명 자체가 이 자리가 더 이상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은 곧바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의 규정상 발언권이 제한돼 있었고 회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차분한 어조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논리였고 여태껏 문제를 벗어나는데
항상 효과적이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설명 도중 말을 멈추고 상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동의도 반박도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자신의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이 회의는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으며 오히려 특정인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웠다는 식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구조로 돌리고 구조를 다시 개인에게 전가하는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아주 짧은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을 회의장에서 나가게 할 권한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행사한 겁니까? 이 질문에는 목소리에 높낮이도 비난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절차의 대변인이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결정을 직접 내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규정을 언급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그 규정에 어디에 서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안에 있던 다른 인물들이 차례로 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언을 제지했던 사람, 퇴장을 권유했던 사람, 상황을 방관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의 결정 안에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누군가는 회의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은 기록 앞에서는 서로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전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있었던 조치들은 전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던 판단과 발언, 그리고 퇴장 조치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문제를 덮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남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늘 그래왔던 방식을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자신만은 예외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의 표정에서는 체면이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으로 관계가 끊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의 위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의를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리 대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회의장 안에서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성도 욕설도 감정적인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함부로 내보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날의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일정이 조정됐다는 말로 마무리됐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사람은 다음 회의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개인 사정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그 이후로 그는 그 어떤 공식 자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함께 주도하던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책임이 명확히 문서로 남은 이상 이전처럼 관행이라는 말로 자리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던 사안은 다시 검토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통과된 것처럼 보이던 절차는 모두 중단됐고 외부 검토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쉽게 넘기던 말들과 판단들이 이제는 전부 설명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시어버지는 그 이후로 그 회의장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나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굳이 본인이 나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날 그 회의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위치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회의 이후에도 누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주변에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후로 시아버지를 대하는 주변의 태도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노골적인 사과도 설명도 없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존재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뒤늦게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봤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막는 방식이었다는 점. 사람을 내보내는 선택이 결국 자기 자리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은 누군가의 해명으로 지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버지는 그 일을 두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할 건 확인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에는 다시는 같은 방식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도 그 구조를 이미 내려다봤다는 거리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크게 소리를 내서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 주민회의에서 사람 하나를 가볍게 밀어낸 선택이 결국 어떤 대가로 돌아왔는지는 모두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회의장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내보내는 일만큼은 더 이상 쉽게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